자, 이재명 대표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이제 아마 돌아올 겁니다. 23일 날 첫 번째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도전하는 목소리들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경수가 꽤 요즘 활발하게 이재명에 대한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지난 2020 대선 이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비명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들이 뭔가 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이제 지금 23일 날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3월 12일까지 아마 끝날 가능성도 있고 빠르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뭐냐면 후보 등록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당신 당선 무효야 결정이 나버리면 그때는 민주당이 후보가 없어져요. 그 조홍천 의원이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에 유고 사태가 생겨서 무투표 당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던 그 케이스가 우리 헌정사엔 2번 있었어요. 네. 바로 해공 신익희와 신익희. 그다음에 유석 조병옥 이 두 분이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네, 후보 등록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바로 무투표 당선에 가깝게 물론 유석 조병옥 때는 그 조봉암 후보가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선거를 했고 한 번이 신익희 선생 때인가요? 하여튼 둘 중에 한 번이 그 무투표 당선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이제 뭐냐면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 유고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네. 새로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법원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네? 법원은 우리가 정말 법원을 복돋아주고 법원을 지켜주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법원한테 좌파 법원 뭐 가가지고 판사 어딨냐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돌아다니면서 뭐 다 때려 부시고 이러는 사람을 또 우리 당에서 뭐 변론 지원해준다 뭐 두둔한다 뭐 법원 그렇게 하면 다 부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법원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우리 당을 우리 정치 세력을 그러해서라도 법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고 정말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지금 현재 또 정치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 묘하게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묘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날짜를 딱 잡아준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마 다른 변호사 출연자들한테 물어봐도 아니 항소심 첫 재판에 결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그런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게 있다고? 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법원이 지금 이를 악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혼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보여주겠다고 아주 대놓고 심증을 드러내면서 헌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뭔데? 왜 그러는데 그 부분을 법원이 지금 하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법원에 대해서 정말 복돋아주면서 가야 되고 진짜 대법원 판단이 후보 등록 후에 일어난다면 우리 보수정당 후보가 거의 무투표 당선에 가깝게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조홍천 의원이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차마 방송들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던지는 걸 보고 이분도 약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비명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가 활로를 열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그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선거법 2심과 그 최종심 사이에 뭐 그 대선이 기간. 있지 않겠는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근데 뭐 633을 그냥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은 뭐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도 뭐
뭐 있을 수도 있죠. 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법원이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오히려 조홍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이재명 흔들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특히 대법관 헌재재판관 정도 되면요 누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가 좌파냐 우파냐가 다들 알아요. 이름 딱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뭐 네. 판사들 사이에서. 네. 그러는데 요번 대법원은 보수 우위 코트입니다. 맞아요. 현재 네. 보수 우위예요. 현재 구성이 그렇게 돼 조희대 있어요. 대법원장이. 네,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 코트는 약간 보수 우위적인 코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기각에서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적인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이 보여준 이 너무나 당파적이고 성향 중심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봤을 때 솔직히 이건 내가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릴게요. 법률가로서는 이거 받지 않는 말인데 우리 보수 성향의 재판관님들, 보수 성향의 대법관님들도 그 좌파 성향의 진보 성향의 재판관님들처럼 조금 뻔뻔해졌으면 좋겠다. 좀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니까. 너무 뻔뻔해서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 균형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전처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대놓고 뻔뻔해서 그래서 저는 법원이 조금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한계,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퍼지면서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비명계들이 이제 점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럼 대비하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만약에 아까 같은 상황이 퍼지면 별도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든지 그래서 내가 저거라고 하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이재명 편이 아니고요. 이재명 비명계 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재명의 그 일극 체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가면서 그게 완화가 되는가? 아니죠.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스피커 개수를 봐도 이재명이 그 압도적 1인 건 맞아요. 네. 그냥 압도적 1강인 건 맞는데 근데 저쪽은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삼김도 있고요. 뭐 임종석도 이제 나서서 뭐 떠들기 시작했고 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 또 이낙연 뭐 전 총리 같은 사람들 자꾸만 거기에 또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국회의원 배지 수로 따지면 친명계가 압도적이지만 이 대권 이 판에 있어서의 플레이어의 수로 뭐 봐서는 저쪽 숫자가 더 많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이게 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뭐 소위 말하는 뭐 윤한 갈등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내용을 앓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김칫국은 여전히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KBS가 한 여론조사를 한국 리서치와 했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으로는 큰 이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감독님 그 한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실까요? KBS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전히 이재명이 35%, 김문수가 14, 한동훈 7, 홍준표 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결과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탄핵 인용돼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돼야 된다는 여론이 36%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따라서 일정한에 진행된다. 이건 또 62%나 되네요. 그렇죠. 충분히 심리하는 29%.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면서 네. 반대로 이재명의 재판도 이것도 확실하게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보면 그런 결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어쨌건 이 여전히 탄핵에 대한 어떤 이 문제, 이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들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뭐 조금만 우리가 그냥 하면은 그냥 저기 그냥 떨어지는 떡 먹겠네 이런 생각들을 자칫하면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지금의 상황 이걸 보면 철저하게 국민의힘이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받기 어렵다는 여전히 지금 중요한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당파에게 누가 가장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조사가 제가 그 무당파에서의 각 우리 대선 후보군의 지지율을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네네. 미세한 차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가장 높았던 네, 그러한 무당파에서는 조사가 가장 있었어요. 높은 적이 무당파에서 있었죠. 가장 네. 높았던 그 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양쪽이 다 총결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무당파에서 얼마를 가져오느냐 1%를 가져오면 2% 가져오는 네. 겁니다. 이걸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그 정치 세력이 이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무당파에게 호소할 수 있는 후보를 잡아야 되고 이 무당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평가라던가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패배하게 되면은요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보수가 조금 우위를 가질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이걸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라도 다음번을 우리가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사법부까지 완전히 좌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국회도 이미 넘어가 있는데 행정부도 넘어간 상태에서 사법부까지 넘어가고 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아스팔트에서 외쳐봤자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저들의 역사가 기록이 될 겁니다. 네. 이기는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머리를 좀 차갑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설날 당일날 또 이렇게 여러분의 방송을 드린 이유가 그만큼 지금의 우리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고 어렵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에 있어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들 또 미래를 봐야 될 길들은 분명히 좀 이 현재와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들을 아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